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구루입니다. 압축 렌즈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몇 번 압축됐어요, 2번 압축됐어요, 3번 압축됐어요,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이 압축이라고 하는 단어가 렌즈의 두께와 연관되기 시작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20년 정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기 시작했겠죠. 고객들 입장에서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압축이라는 거는 얇게 만든다는 게 바로 연상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마케팅을 할 때 효과적이었겠죠. 압축하시면 좋은데 2번 압축해드릴까요? 3번 압축해드릴까요? 이러면 생각에 압축을 많이 할수록 좋은 거 아니야? 얇아지니까 압축 3번 해주세요. 좀 더 비싼데 더 비싸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어떤 마케팅에 조예가 있는 안경사가 압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게 퍼지기 시작해가지고 20년, 20몇 년 전에 누군가가 이게 몇 번 압축됐어요? 라는 얘기를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압축요? 압축되는 거 아닌데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판매로 이어지지 못했죠. 마케팅의 조예가 제가 없는 거죠. 압축이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이렇게 퍼져서 지금 전 국민 안경 끼는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런 용어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아니 렌즈를 프레스로 찍는 게 아닌데 압축이라는 단어가 안 맞지 않습니까? 안 맞는데 왜 그런 단어를 쓰냐는 거죠. 정확한 거는 굴절율이죠. 굴절율이 높냐 낮냐라는 거죠. 이 렌즈 이렇게 있습니다. 회사는 다른데 렌즈의 굴절율이 있어요. 여기에 표시되어 있죠. 1.55라고 적혀져 있죠. 이것도 1.56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56, 1.55 비슷하죠. 흔히 한 번 압축 이렇게 말을 하죠. 흔히 2번 압축이라고 하는 1.60이 있죠. 1.60, 1.60입니다. 이게 3번 압축인데요. 1.67. 4번 압축도 있냐? 4번 압축도 있습니다. 1.74. 그러면 굴절율은 어떻게 계산이 되어지느냐? 꺾이는 정도라는 얘기입니다. 왜 빛이 꺾이냐? 어떤 매질에 들어갔을 때 꺾인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것이 진공 상태겠죠. 공기에도 물 분자가 있을 수도 있고 공기도 진공 상태와 다른 매질이다. 또 물이라는 매질이 있겠죠. 유리라는 매질이 있고 다이아몬드라는 매질이 있다. 거기를 통과할 때 빛이 속도가 늦어진다는 거죠. 그게 스넬의 법칙인데 스넬이라는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인데 코페르니쿠스와 동시대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뭐 한 500년 전 사람이죠. 그 사람이 법칙을 발견했어요. 매질이 달라지면 빛의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건데요. 속력이 빠를수록 굴절이 적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굴절이 많이 된다, 굴절률이 높다라는 얘기는 빛의 속도가 늦어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렌즈가 있는데 1.74, 4번 압축된 1.74짜리 굴절률의 렌즈라고 치면 공기 지나갈 때 속도가 있는데 그 속도가 여기 지나갈 때는 늦어진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 지나갈 때 많이 늦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굴절이 많이 되면서 지나가겠죠. 왜냐하면 속도가 늦어졌으니까. 그게 스넬의 법칙이다라는 얘기죠. 안경 렌즈는 굴절률이 좋아야 된다. 건시 같은 경우는 가장자리가 두꺼워지면 굴절도가 높아지지 않느냐? 그렇죠. 프리즘 2개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2개가 합쳐진 게 건시 렌즈라고 했죠. 이렇게 합쳐진 건 원시 렌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빛이라는 것은 기저 방향, 이게 기저 방향이라고 했죠. 이게 정각 방향이고 기저 방향으로 꺾인다라고 했죠. 왜 그럴까요? 여기에서도 스넬의 법칙이 적용이 되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통과할 때 통과해야 될 거리가 길잖아요. 속도가 늦춰진다 이겁니다.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꺾인다라는 게 스넬의 법칙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금방 통과해버리죠. 빛이 짧으니까. 여기는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늦춰진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늦춰지니까 아니 빨리 직선 코스로 가야 되는데 학교를 가야 되는데 10분이면 가는데 30분 만에 왔다 이 얘기는 뭡니까? 얘가 어딘가로 굴절했다는 얘기죠. 빨리 학교를 가야 되는데 문방구에 가서 뭐도 보고 어디 가게 가서 군것질도 사 먹고 막 이렇게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굴절을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꺾이는 겁니다. 원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서 기저 방향으로 꺾인다. 왜 꺾이냐? 통과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오래 걸렸다는 말은 해차를 했다는 얘기다. 해차를 했는데 어디로 가느냐? 기저 방향으로 이렇게 꺾인다라는 얘기죠. 기저 방향으로 빛이 꺾이는 이유도 스넬의 법칙으로 설명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두께를 조종해 가지고 굴절도를 변화시킬 수가 있는데 문제는 얇아야 되잖아요. 얇으면 가벼워지니까 어떻게 얇을 거냐? 양으로 두께를 조종해 가지고 굴절도를 조종하는 것 플러스 매질 자체가 달라짐으로써 양이 아니라 질의 차이를 통해서 내 질이랑은 질이잖아요. 양만이 아니라 질의 차이를 통해서 굴절도가 생기게 하면 좋지 않겠냐라는 거죠. 질 때문에 또 꺾이니까 2개가 합쳐지면 더 많이 꺾여질 거 아니냐. 얇은 거를 통해서 똑같은 굴절도를 가지면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인 사람인데 이 질이
매질의 질이 아주 굴절을 많이 시키는 질이에요. 그래서 확 꺾여져. 그러면 두께를 요 정도로 안 해도, 이 정도만 해도 마이너스 10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라는 것이죠. 이것과 이것은 매질의 질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질의 차이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렇게 압축도가 높은 것은 유황이 섞여 있어요. 투명한데 유황이 섞여 있어요. 깎는 과정에서 유황 냄새가 심하게 납니다. 그래서 뭔가 태우는 냄새가 막 나죠. 안경원에 가서 3번 압축, 4번 압축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유황 냄새가 안 나. 이 기계 옆에 가서 냄새를 맡았는데 냄새가 안 난다면 이거 좀 문제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황 냄새가 나는 굴절률 높은 이 매질은 일본에서 만들어졌어요. 특허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특허권이 풀려서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1.74, 1.67 이것은 어떻게 나온 숫자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굴절률이라고 하는 이 N은 V분의 C인데요. C는 뭐냐면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입니다.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는 299, 792, 458m/s입니다. 1초에 2억 9,979만 2,458m를 간다는 것이죠. 1000으로 나누면 킬로수가 나오겠죠. 세 자리를 빼면 29만 9,792km를 간다는 것이죠. 이거 대강 30만 킬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빛은 1초에 30만 킬로를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V는 그 매질에서의 빛의 속도입니다. 일반 진공이 아닌 공기에서의 빛의 속도는 좀 늦어지고, 그 다음에 물에서는 더 늦어지고, 유리에서는 더 늦어지겠죠. 다이아몬드에서는 더 늦어지겠죠. 다이아몬드의 굴절률은 2.42예요. 2.42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2.5배 더 늦어진다는 얘기죠. 빛의 속도가 30만 킬로가 아니라 다이아몬드를 통과하면은 12만 5천 킬로 정도로 확 떨어진다 이 말입니다. 유리가 1.5이죠. 이 1.56하고 거의 비슷하죠. 75% 정도.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의 75% 정도라는 거죠.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천천히 간다는 거고, 그렇게 되니까 더 많이 꺾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 높은 게 좋은 거죠. 안경 렌즈로 할 때는. 대신 투명도 같은 게 확보돼야 되겠죠. 투명도라든지 여러 가지 안경 렌즈가 가져야 될 성능은 다 가지고 있으면서 속도가 늦어야 되겠죠. 나는 안경 만들 때 유황 냄새가 나는 게 싫어. 머리 아파. 안경 만들 때 잠깐 안경은 바깥에 나가 있으면 되잖아. 그래도 싫어. 유황 냄새 싫어. 뭔가 유황이 자연 환경에 안 좋은 것 같아. 그렇다면 1.74, 1.67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단점이 싫다면 안 해야 되는 건데, 수용 가능한 단점이라면 수치가 높은 거를 해야 되겠죠. 이게 1.67 렌즈예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진공 상태에서 이 정도 두께를 갈 때 예를 들어서 1초가 걸린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렌즈는 1.67이기 때문에 몇 초가 걸린다는 얘기입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 게 1.67초가 걸린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스넬의 법칙에 의해서 빛이 천천히 가니까, 이걸 통과할 때는 천천히 통과하니까 해차를 한다 이거죠. 많이 꺾여진다, 많이 굴절이 된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압축 렌즈는 없는 거다. 사실 굴절률이라는 게 있다. 참고로 공기의 굴절도는 얼마일까요? 1.0029입니다. 물의 굴절도는 1.33이에요. 여러분 안경원에 가서 압축이 몇 번 됐어요 이렇게 질문하지 마시고, 굴절률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안경사가 이 사람은 좀 뭔가 아는 사람인가 보네, 고수 안경인이네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안경사들도 압축 이런 용어에 익숙해 있다 보니까 갑자기 알기는 알지만 굴절률이 얼마에 물어보니까 순간 머리가 하얘질 때도 있겠죠. 그래서 굴절률요?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이구루였습니다. 또 찾아뵙겠습니다.